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주요 기업 실적과 중국 경제 지표 호조에도 바이오주의 낙폭이 커지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23%, 나스닥 지수는 0.05%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베이지북에서 일부 지역 성장이 다소 강해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 성장세는 미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경제 활동이 다소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초 베이지북에서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지만 지난달 다소 미약으로 후퇴한 뒤 이번 달도 전반적으로 이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정상이 이르면 6월 초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목표로 미중 양측이 추가적인 대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첨단화 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기체계 개발 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3거래 연속 상승세에 이었던 코스피는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224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6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시장의 호재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요. GDP는 예상치보다 6.3%인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한 6.4%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는 최근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개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증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최근 강세 이어오고 있는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아시아나 항공 관련 주가들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아시아나 그룹 주가는 두세 배씩 뛰다가도 급락하기도 하면서 전문가들마저 주가 전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흐름 짚겠고요. 이어서 VFX 관련 종목들이 최근 급부상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오주가 약세였고 반면에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시장 상황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소폭이나마 하락을 시장에서는 좀 약간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전체로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 몇 가지 페이퍼를 보니까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오늘 하락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좀 고민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업종 가운데서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했다기보다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눈높이가 높아져서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을 예상보다 좀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몇몇 종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모건 스탠리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모건 스탠리 최근 들어서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2월 달에 $36 그리고 최근 4월 달 이후에 모건 스탠리 주가가 상승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전일 또 실적을 발표한 시티코업 그러니까 시티그룹의 주가들도 눈에 띄는 것들은 4월 달 이후에 상당히 상승세 즉 급등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P모건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JP모건의 주가는 여전히 4월 달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최근 들어서 시장 이슈 관련돼서 기업 실적보다도 4월 달에 예상보다 미국의 증시의 어떤 종목별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보면 일단 투자 심리는 상당히 호재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헬스케어 개혁안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헬스케어 업종이 뉴욕 증시에서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와 커플링되는 종목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함께 증시 상황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 이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습니다. 페드 측은 일부 지역 성장은 다소 강해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 성장세는 미약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경제 지표는 좀 좋거든요. 이 베이지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네.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나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좀 보이겠는데요. 네. 아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베이지북이 1년에 8번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전체적인 경제 어떤 성적표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잠깐 성적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즉 베이지북의 지난 4월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달부터 4월 초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단어가 요즘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즉 미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난 시기에는 직전 데이터를 보면 슬라이드라는 표현보다도 마더레이트 즉 적정합니다 이런 단어가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단어가 눈에 띄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같은데요. 경제 활동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는 표현이고요. 언제까지 좋아지고 있지 않냐면 3월 달부터 이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 직전인 4월 초까지 경제가 상당히 좀 약간 미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아지고 있지만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죠? 지난 페이퍼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약간 미약한 모습이 지난달에 이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를 보면 결국 이 이후에 열릴 FOMC 회의의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들도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 동결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단어의 팁을 여기서 보시는 즉 미약하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일단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팩트셋이라고 그러는데요. 팩트셋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 즉 기본적인 경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좀 모아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어떤 회사인데 팩트셋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한 S&P 500 지수 500 기업 관련돼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실은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야. 그런 의미로 예상보다 다운사이징 즉 실적을 상당히 부진하게 놨는데 그것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따라서 그것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이번에 베이지북의 3월달 그리고 4월달의 미국 경제 성적표는 미약합니다. 이런 단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실업률도 좋고 임금도 완만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고용 시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중심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뭐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도 일단 베이지북 관련돼서 결국 임금 부분과 어떤 고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몇몇 페이퍼가 나오면요. 예상보다 좀 견조하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과연 고용이 좋아진 것이 맞나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이 의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본적으로 베이지북 관련돼서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고용률 그리고 임금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이렇게 그 미국 전역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용률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고용률의 데이터는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즉 길게 보면 1년 정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급격이나 급감한다기보다 현재까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아직까지는 좀 완만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일단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주목한 지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의 2월 무역 적자가 494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3.4% 정도 감소했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여러모로 좀 애쓰고 있거든요. 이제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그 무역 적자가 보니까는 494억 달러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약 3%대 약세를 좀 보이겠다 보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역 전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말부터 계속 무역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오히려 더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월가에서 페이퍼들은 어쩌면 미국이 중국을 무역 전쟁 관련돼 상당히 옥조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이 핸들링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상당히 좀 상당이라는 표현보다 소폭 적어졌다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어떤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연준의 어떤 금리 관련된 인하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주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김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예상보다 결국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만큼 미국이 잘했다기보다 중국이 그만큼 미국을 향해서 수출을 좀 적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이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월달 데이터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 여전히 그 미국은 수입 국가이고 중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수출을 늘린다면 무역 적자는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경우에 증시까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재밌는데요. 이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통 큰 소비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좀 친기업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번 성공을 한다면 증시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보니까 지금 이 인물이 실러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던 분이죠. 통상 그런 분들 얘기하면 상당히 좀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까지 좀 한 가지 좀 조심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재선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겠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선이 앞으로도 1년 이상 남았는데 이런 단어는 실은 선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이슈는 좀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지만 몇 가지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취임 이후에 어떻게 다우지수가 상승했는지 그걸 보시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1월 달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잠시 좀 보실 예정입니다. 자, 다우지수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16년 11월 달만 보더라도요 19,000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올 같은 경우에는 26,000선인데 과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그 취임 효과로 이렇게 다우지수가 상승했을까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좀 퀘션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1월 그리고 2017년도 말 보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년 동안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라기 보기엔 좀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즉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효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셔야 할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2018년도 어떤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상당히 많은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결국 미국 기업들의 어떤 법인세를 인하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예상보다 부양 정책을 많이 썼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모습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취임을 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10,000포인트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그 가운데서 S&P 500 지수가 지난 9월 20일 날 기록한 종가에 넘어섰다는 거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다는 흔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슐러 교수의 기본적 코멘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기업을 했던 기업가이기 때문에 즉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좀 판단을 보여주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미국 증시의 어떤 최근 들어서 모습,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 모습이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올라갔다기보다 그만큼 주가가 2018년도 10월 달에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반대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예상보다 둔감해진 효과, 마지막으로는 그만큼 2019년도에 어떤 실적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도 조금이나마 실적이 좋아졌던, 즉 눈높이를 너무 낮췄던 이런 세 가지 효과 때문에 3대 지수가 상승했다 보겠고요. 정리해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건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제이지 특정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증시가 상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시 강세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 이어오면서 한 전문가는 미국의 증시가 도치가 위험한 수준이다, 과매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그 과매수, 과매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동안 국내 전략가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증시가 급등할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했던 그 애널리스트가 급락하면 우리가 페이퍼가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고백해가지고 이런 팩트를 내가 잘 못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결국 미 증시에 대한 방향은 기본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고요. 잠깐 최근 들어서 IMF의 어떤 데이터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데 IMF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3월달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예상보다 좀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IMF가 2019년도 바라본 시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DP 관련돼서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가 3.6% 그리고 올해는 3.3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지표가 하락한다. 결국 그것은 결국 각 증권시장의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환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다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의 부분인데요. 작년 2.9% GDP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아직까지 변화는 모르겠지만 2.9에서 2.3, 즉 한 국가의 GDP가 0.6%포인트 하락한다고 그러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충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매수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올해 IMF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할 수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도 유로존의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GDP 모습인데요. 자, 유로 에어도 작년 1.8 그리고 올해는 1.3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기본 GDP가 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서 빼면 좋겠지만 그리고 가장 시장 이슈가 됐었던 영국도 작년에 1.4 그리고 1.2 이런 모습 보면 IMF가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에 의한 매수 이런 개념을 떠나더라도 지표적인 개념으로 보면 올해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들을 IMF에서는 강하게 좀 어필하고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제 GDP가 6.4%로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덕분입니다. 이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중국이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중국의 지표가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하락할 때 월가의 페이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엄밀하게 보면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엄밀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1분기 GDP가 3.4%로 나왔는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3.3인 어떻게 보면 1분기 GDP가 6.4를 잠정짓게 했는데 월가에서는 6.4가 아니라 6.3이나 6.2, 즉 그러니까 6.4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예상 기대치보다 올라서서 이것을 어떤 미국의 어떤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로 보시는데요.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국 그동안 우리가 바우치라고 그러죠. 즉 중국의 GDP는 7% 이하로 내려간 적이 결국 그 과거를 제약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7%가 뭐죠? 7%에서 6% 그리고 이번 1분기가 약 6.4%를 일단 집계 됐는데요. 자, IMF가 바라보는 중국, 차이나 어떤 GDP의 모습 보면 작년에 6.6이었습니다. 어쩌면 6.6도 겨우겨우 맞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6.6을 맞추는 것도 중국이 보이지 않는 경제를 통해서 겨우겨우 맞췄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는 중국이 6.3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1분기 때 6.4라는 것을 보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일단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중국 경제가 좀 얼마나 좀 그동안 변동이 커졌나 이렇게 말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6.8입니다. 작년 1분기 때 6.8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6.4면 작년보다 올해는 지표가 호조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페이퍼상의 어떤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작년부터 중국이 계속 GDP, 즉 2019년도 GDP 전망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중국의 GDP의 목표치를 6.5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다가 최근 들어 6.0 그리고 다시 한번 오히려 6.0이 아니라 6.5로 올렸는데 이렇게 0.5%포인트 올렸던 이유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코멘트 관련돼서 2조 1,500억 위안의 어떤 SOC 투자 그리고 2조 위안 정도의 어떤 감세 이런 부양책의 결과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양책을 그만큼 쓴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데이터가 많이 올라온다면 이것이 결국 도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의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기보다 어떤 중국의 감세 효과 이런 어떤 부양책 속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분기는 뭐 착시 효과로 좋아졌지만 2분기 때로 3분기가 경제 지표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부양책의 결과는 그만큼 성배의 어떤 독배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주중반이 넘어서면서 주말을 앞둔 그 목요일장입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장의 흐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나침판으로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하는 말, 우리 흔하게 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보다 좀 더 나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예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안정성만 추구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배팅할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식시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 경험에 보면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말이 있죠. 자, 뉴스가 회자되면서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모두가 보도될 때 이때는 모든 종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그렇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회자됐던 종목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3, 4일 이후에 다시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를 건조하는 이유는
모든 풍랑과 폭풍을 헤치고 대항해를 운행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는 거죠. 폭풍을 하든지 폭풍이 허리케인이 겁난다고 해서 항구에서만 배가 안착돼 있다면 배를 만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도 상승 확률이 단 1%에도 하락보다 높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잡을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최근 아시아나그룹 주가는 두세 배씩 뛰었다가도 급락하기도 하면서 이 전문가들마저 주가 전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지지난주 이 4월 달 들어서 이 항공주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항공주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최근 소강변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대형 항공사 두 곳,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내 제2 국적항공사라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매각이 결정되면서 그 인수의 초미의 관심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항공주들 아시아나항공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장중에도 심한 일교차의 모습을 보인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M&A 매물이 나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였죠. 지난 16일 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는 또 15%가 급락하는 심한 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항공주 M&A 매물로 나온 항공사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정을 받자 대한항공도 지난 15일 날 장중에 41,650원까지 갔다가 어제 장중 저점은 2.9%가 장중에는 또 하락하면서 34,000원까지 하락했다가 이러한 심한 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저가 항공사들 제주항공이라든지 TUA 항공도 주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어제장은 일제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장의 특징은 항공사들은 조정을 받은 반면에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인수 기업으로 추천되고 있는 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그 M&A 기업 후보로 예상되는 그룹들이 대부분 SK그룹이라든지 한화 그리고 CJ그룹인데요. 이들 관련 계열사들은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우선주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SK디스커버리 우선주, SK케미칼 우선주, 한화케미칼 우선주, 한화 우선주,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까지 그리고 CJ푸드 1 우선주 그리고 SK네트워크 우선주가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SK네트워크 우선주와 한화 우선주는 어제까지 4일 연속 상한가에 돌입하면서 저점 대비 거의 100% 이상의 급등을 실현한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매물나오는 아시아나항공은 요동을 치면서 다소 차익 실현 매도를 향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수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추가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제는 인수 기업들 어느 그룹이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수 회사가 어디가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인데요. 그것이 저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보군으로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당분간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좀 더 신중한 지금부터 신규 투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주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각 특수효과 회사들이 최근 드라마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큰 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또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VFX라고 합니다. 뭐 영어가 들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버추얼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시각 특수 효과들. 예. 전에 앞서서도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 중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죄송합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였죠. 신과 함께 1탄에서 2탄도 큰 흥행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신과 함께 이후에 이 시각 특수 효과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연초에 한번 각광을 받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다수 충돌했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VFX 회사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근 들어서 드라마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VFX 시각 특수효과 회사들이 실적도 수반되고 있고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 특수 그 시각효과 회사들이 크게 보면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덱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지난 16일 날 상한가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다소 주춤거렸습니다만 추세는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같이 이게 덱스터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 그 2위 그 VFX 시각 특수 효과 회사라 할 수 있는 위지웍 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상장 이후 거의 더블 10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VFX 회사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 1위 업체인 덱스터의 경우는 신과 함께 흥행 이후에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선 드라마 사업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 E&M 그 계열 회사죠.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이 전략적 제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2위 업체인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최근 들어 상장 이후에 한 240억 정도 상장에 대한 자금이 회사로 들어왔는데요. 이 240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각 효과 회사인 그 인스타의 지분을 19%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죠. A스토리를 4% 취득함으로써 다방면에 그렇죠. 투자를 함으로써 그렇죠. 투자 회사에 대한 또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따라서 이 VFX 회사들은 투자자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씀드렸죠. 예, 배팅할 때는 배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00포인트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2,245포인트.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은 너무나 견고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그때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았어요. 기업들이 실적 호조가 이어졌습니다만 그렇죠. 의류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출렁거렸습니다만 조정받을 때 너무나 견고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과 내일장 주말 앞둔 시점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상승의 가능성이 하락의 가능성보다 높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매수 관심으로 오늘 룰림북을 이용한 매수 전략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90전이 하락했죠. 1134원 80전. 환율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락한 다음에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 안정화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 거래량 5억 주는 돌파하지 않았습니다만 거래량이 4억 5,200만 주, 4억 5천만 주대로 훨씬 넘은 최근 들어서는 4억 주대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고요. 어제 그제죠.
지난 16일 화요일은 5억 6,900만 주. 최근 들어 최대의 거래량입니다. 지난 2월 달에 2월 14일 날 5억 7천만 주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5억 주대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이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것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린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모두 시장의 추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비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지표상으로 이슈상으로 한번 체크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이 환율 보고서가 이번 주 빠르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환율 보고서에 과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죠.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관심입니다. 한국은 환율 조작국은 아닙니다만 관찰 대상국이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서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3%를 초과하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나라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찰 대상국입니다.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지 여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고 그런데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기에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찰 대상국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국내 미국 재무부에서 대한민국을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한지 여부. 만약에 제외한다면 엄청난 증시 호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과연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근데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 대상국에 머무르면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죠. 미국에서는 17일입니다.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밤이 되겠죠.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내일은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일은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금리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동결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도 과연 대한민국의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이것이 이제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금주에 꼭 체크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향의 바람이 완전한 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겨울옷을 세탁을 해서 이제 창고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제 박스권 상승 돌파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업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주를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안타까운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제 진주 참 있으면 안 될 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나타나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손해보면 팔지 않는다. 손해보면 계속해서 물타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도 분할 매수합니다. 근데 보통 하루에는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한 번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1차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요. 그럼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보면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이 물려가지고서 엉뚱한 데서 고생하는 것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낙폭과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 대표주 중심에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삼성전기
MLCC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역시 주가가 바닥 국면에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한 IT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동차입니다. 여전히 노사분규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바닥 다지고 상승 전환에 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초반 조정받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 탈출이 완전히 확인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정규주 아직까지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한번 상승 탄력들을 받았다면 무섭게 치고 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OE를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한번 눈여겨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5G 관련주들 매력입니다. 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5G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5G 관련주 중에서 통신사보다는 부품 관련주들 역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전히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크루즈선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중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수입에 면세점 수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베이지북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